성공한 사람들이 쓴 자기계발서 읽으면 참 좋은 말이 많습니다. 정직해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세상에 이로움을 제공하라, 돈을 쫓지 마라 등등. 그런데 솔직히 너무 뻔하지 않나요? 물론 성공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니 맞는 말이고 중요한 말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는요. 아직 성공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과연 그럴까요? 대부분의 성공 법칙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훈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성공 법칙 중 대부분은 그들이 더욱 더 성장하기 위해 만든 법칙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성공 법칙을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일본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 마케터인 간다 마사노리는 대부분 성공 법칙은 성공한 이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훈계에 지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미 정상에 오른 후에나 의미가 있지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막 성공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법칙이 필요할까요? 간다 마사노리의 저서인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식을 뒤엎는 거칠고 직설적인 성공 철학 비상식적 성공 법칙 시작합니다. 첫째,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반복하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돈은 저절로 따라왔어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물론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좋고 돈이 인생 전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잘못 들으면 돈은 악한 것이고 사회에 기여하거나 꿈을 좇는 일이 선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뭐 좋습니다. 돈이 악이라고 한다면 간다 마사노리는 악의 에너지를 활용하라라고 말합니다. 우선은 자신이 가진 악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금전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그런 후 마음도 풍요로워지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즉 돈과 마음을 동시에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다음에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하는 것이다. 일단 돈을 벌어라. 그리고 마음을 챙겨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성공 법칙입니다. 많은 성공한 이들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젊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돈에 미친 사람처럼 미친 듯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여유가 생기니 건강, 마음 챙기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들이 처음부터 돈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했다면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자수성가 부자들 중에는 어릴 때 경제적 결핍을 겪은 이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결핍이 되고 이 결핍이 난 부자가 되고 말 거야 라는 다짐이 된 겁니다. 켈리체 회장님은 학교 보낼 여력도 없는 집에서 자라 방직 공장 여공으로 취직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님은 8식구가 단칸방에서 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가난이 준 결핍은 이들이 미친 듯이 돈을 벌도록 등 떠미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여직공과 PC방 사장을 세계적 기업 CEO로 만든 게 바로 악의 에너지입니다. 돈이 먼저고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돈에 미친 화신이 되라는 게 아니라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 일단 악의 감정을 추진력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악의 감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인정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본성을 억지로 누르고 고고한 가치들만 고집하는 건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라며 자위질하는 꼴입니다. 결핍, 시기심, 질투심 등 돈에 관한 악의 감정들을 활용하세요. 악이 주는 에너지를 활용해 먼저 돈을 벌고 점점 마음을 챙기는 비중을 늘려가는 게 현실에서 통하는 성공 법칙입니다. 악의 화신이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당연히 풍요로운 마음을 연마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다만 성공을 향해 이륙할 때까지는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악의 감정이 표출될 때는 이를 부정하지 말고 이를 추진하는 데 이용하라는 뜻이다. 둘째,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라. 나의 현실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 나 스스로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에 의해 컨트롤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도움되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또 말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따라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자기 의견을 밝힙니다. 반면에 나는 소심해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립니다. 이런 셀프 이미지를 만드는 건 말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 주변인이 자신감 있게 말해, 적극적으로 나서 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얌전히 있어, 행동 조심해 같은 말 들으면 소심해지죠. 타고난 기질도 분명 존재하지만 환경, 특히 주변인들이 반복적으로 건네는 말이 우리 성격, 태도,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자주 듣는 말이 우리를 바꾸는 현상이 바로 최면입니다. 최면하면 뭔가 오컬트적인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냥 한 말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면
그게 최면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말 잘 들어야지 같은 말을 부모님, 선생님들이 반복하는 것도 일종의 최면입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들려주면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게 최면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나를 둘러싼 말을 바꾸면 됩니다. 말을 바꾸면 최면이 걸립니다. 최면이 걸리면 셀프 이미지가 바뀝니다. 셀프 이미지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은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목표 쓰고 읽기입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그렇다. 종이에 적으면 반드시 실현된다. 간다 마사노리는 목표를 종이에 쓰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으라 말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스스로에게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최면을 걸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목표를 되새기면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목표에 안테나를 맞춥니다. 새 휴대폰 구매에 관심을 가질 때는 주변 사람들 휴대폰만 보이고 자동차 구매를 고려할 때는 자동차만 보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렇듯 뇌는 특정 생각을 가지면 그에 관련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합니다. 목표를 반복해서 쓰고 읽으면 뇌는 그 목표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에 유익한 정보만 수집하죠. 이렇듯 목표 쓰고 읽기는 우리 뇌의 안테나를 성공에만 집중시키는 좋은 최면 방법입니다. 둘째, 오디오 듣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공통 습관 중 하나는 오디오북, 팟캐스트 등 영감을 주는 오디오를 듣는 겁니다.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는 오디오 듣기를 정보 수집 방법으로 제시하지만 최면 방법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성공한 이들이 오디오를 많이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디오를 들음으로써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있던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오디오를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오디오란 멍하니 있을 때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혼잣말을 뜻한다. 인간은 멍하니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동물이다. 그래서 무엇이든 공부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피곤하다, 곤란하다, 걱정이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만 마음속에 떠올린다. 우리는 끊임없이 혼잣말, 자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정 편향이 강한 동물입니다. 낙관보다 비관이 기본값입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 생각하는 자기 대화는 대부분 걱정, 불안 등 부정적 내용이죠. 오디오를 들으면 이런 자기 대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좋은 내용이 귀에 들려오니 그 정보에 귀 기울이느라 부정적 자기 대화를 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듯 오디오를 통해 끊임없이 좋은 자극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게 셀프 이미지를 바꾸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는 최면법입니다. 인생은 믿는 대로 펼쳐집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셀프 이미지가 곧 우리 인생이 됩니다. 최면을 통해 셀프 이미지를 바꾸세요. 목표를 쓰고 읽고 영감을 주는 오디오를 들으세요. 우리 주변이 좋은 말, 좋은 자극으로 가득 찰 때 인생이 바뀝니다. 셋째, 고자세로 영업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판매합니다. 음식, 옷, 운동기구, 책, 서비스, 콘텐츠 등 뭐가 됐든 말이죠. 그렇기에 직업에 따라 종류와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더 많이 팔고 더 비싸게 팔기 위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영업이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안하고 무례한 고객에게도 어떻게든 웃으며 대처하는 저자세 영업이 떠오르지 않나요? 간다 마사노리는 성공을 위한 영업은 고자세여야 한다 말합니다. 세일즈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구매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일즈맨은 구매할 확률이 높은 고객에게만 시간을 할애하고 구매할 확률이 낮은 고객은 지체하지 말고 거절해야 한다. 행동 중 20%가 80% 성과를 결정한다는 파레토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언가를 판매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고객 중 구매 의사가 높은 고객, 단골 고객 등 약 20% 고객이 80% 수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80% 결과를 만드는 20% 고객을 발굴하는 겁니다. 구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붙잡고 설득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 노력이 듭니다. 구매 의사 높은 고객 4-5명을 상대하는 에너지가 들어가죠. 거기다 구매할 생각 없는데 상대가 자꾸 나를 설득하려 들면 상대는 오히려 반감이 생깁니다.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까지 하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구매 의사가 없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다른 고객을 찾아 나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구매 의사 없던 사람들 마음을 바꾸는데도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일즈맨이 난 다른 고객 있어요, 사기 싫음 말고 이런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이 제품 서비스가 인기가 많나 보다, 지금 아니면 못 사겠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자기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고자세 영업을 활용해야 합니다. 구입할 의사도 없는 고객에게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단 싫음 말고 태도로 다른 고객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싸가지 없게 영업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고 이 상품을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라는 인상을 줘야 내 가치도 성공 확률도 올라갑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칙들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이 더 성장하기 위한 자기 규율이거나 성공한 후에야 얻은 깨달음을 듣기 좋은 말로 정리한 것뿐입니다. 정작 그들은 그렇게 성공한 게 아닌데 말이죠. 이제 막 성공을 향해 달리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같을 때 막 경주를 시작할 때 따랐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악의 감정을 활용하세요. 일단 돈을 벌고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세요. 목표를 되새기고 오디오를 들으세요. 그리고 고자세로 영업하세요. 비상식적 성공 법칙은 이처럼 다소 거칠고 불편하지만 직접적으로 와닿는 상식을 깨는 성공 법칙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상식을 깨는 방법으로 상식을 깨는 성공을 거두길 원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